네, 반갑습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네, 논란의 종목들이 많이 있네요. 논란이라고 좀 그런가요? 네, 티웨이 항공, 대명선 호 시즌. 얘네들 또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요거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밀리의 서재, 예스24.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HLB. 요건 또 다른 의미에서 난리가 났네요. 뭐 난리 난 종목이 5개나 되네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티웨이 항공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떤 난리가 났는지 한번 보자고요. 티웨이 항공이랑 대명선호하고 같이 봐야 되겠죠. 네. 요건 이제 급등 이후에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밀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뭐 차익 매도가 좀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물량이 터지면 팔아야 돼요. 네. 물량이 터지면 팔아야 되고, 이렇게 주가가 내려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분 경쟁에 대한, 네, 지분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일단락이 돼버린 거죠. 네. 대명선호 측에서 공개 매수나 추가 지분 매입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버렸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해지는 내용이 좀 나타났습니다. 원래 경영권 분쟁은 더 가는 경우가 많은데 애매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티웨이 항공뿐만 아니죠. 티웨이 홀딩스, 네, 요것도 지금 주가가 네 급락세를 보일 거로 생각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서 22%나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매도를 안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매도를 안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라고 하더라도 글쎄요, 저였다면 어땠을까요? 일단은 위에서 밀리는 거 보고 팔았을 것 같기도 한데, 요게 장중에 29.9% 상한까지 갔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았을 것 같기도 한데 20%대면은 그래도 좀 버텨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재수없는 게 뭐냐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매도가 쭉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은 뭔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아무튼 경영권 분쟁 때문에 티웨이 홀딩스, 그 다음에 티웨이 항공, 그 다음에 뭐 예림당도 있죠. 네, 예림당. 요 놈은 지금 상한가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런 부분들인데 글쎄요, 뭐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좀 생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림당 같은 경우는 일단 네,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티웨이 홀딩스 최대 주주 예림당이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서 뭐 승리 뭐 이런 느낌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예림당은 상한가로 살아남았고, 대신에 티웨이 홀딩스라든지 티웨이 항공, 요거는 네, 안 좋겠죠. 네,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경영권 분쟁에 묶여 있을 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올라요? 네, 거의 최대 주주가 속해 있는 기업들이나 공격하는 쪽, 그 다음에 현재 해당되는 기업, 이 모든 것이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영권 분쟁으로 한쪽이 승리했어. 그렇게 되면 이긴 놈은 올라가고요. 진 놈은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해당 종목도 기대감을 꺾고 내려가게 됩니다. 자, 경영권 분쟁에서는 최근에 그 공개 매수,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사례를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공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것도 공개 매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추가 매수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파시는 게 맞아요. 네,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 그냥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들 말고 다른 쪽으로 이 종목을 봤다 나는 뭐 항공주에 대한 어떤 기대치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뭐 업황의 기대감 이런 것들을 보고서 봤다라고 한다라면, 네, 이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야 됩니다. 이 분쟁에 대한 프리미엄이 빠져야 되는 수치가 3,000원대 아래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아래쪽으로 지지선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슈가 나온 아래쪽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뭐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냥 파시는 게 맞겠죠. 근데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만약에 월요일날 하락해서 출발해가지고 3,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매도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죠.
대신에 뭐 그렇게까지 안 빠지고 한 5일선 근처, 네, 한 3,300원? 또는 한 3,200원 그 정도에서 좀 버텨준다고 한다면 그때 파시는 게 조금 더 이득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는 파셔야 되는 거고 3,000원대 아래쪽이라면 원래 가치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림당은 일단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리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고요. 대명선호 한번 볼게요. 대명선호 같은 경우는 뭐 상승적 흐름 이어갔는데 요거는 뭐 그냥 맛이 간다 봐야 되겠죠. 경영권 분쟁의 그 주동자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법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TA 항공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한 5, 6% 빠진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0% 넘게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때 서울의 봄 영화 다들 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 그렇잖아요. 네, 성공하면 혁명 아니지,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인데 실패한 거죠. 네, 그럼 반역이 반역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실패하게 되면 이제 올라갔던 부분은 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가 하락이 쭉쭉 빠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티웨이 홀딩스 요거는 그냥 파시는 게 맞고요. 티웨이 항공은 만약에 3,000원대 밑에 쪽으로 떨어졌다. 근데 나는 길게 보고 싶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 가격대가 3,300원에 3,200원대 나왔다. 그러면은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예림당 같은 경우는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래 최대 주주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승리의 기운이 더 남아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것도 이제 분쟁이 사라졌기 때문에 뭐 매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거는 일단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강할 것으로 생각돼요. 그 다음에 대명소노 같은 경우는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매도 포인트 가격대가 1,000원대 밑에서 팔게 될 것 같은 느낌이죠. 1,000원대 위에서 팔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1,000원대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분쟁 소식이 사라지게 되면은 얘네들은 다시 수면 아래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대명소노든 아니면 티웨이든 전체적으로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난리난 종목이 있죠. 밀리의 서재. 요거는 이제 그 소설가 한강, 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요거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자, 서점가 특수예요. 서점가 특수. 이제 책이 나왔잖아요. 책이 나왔는데, 이게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니까 이거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설 같은 경우는 수능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읽어야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지금 이 노벨상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두 번째란 말이에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가지고, 네, 두 번째. 뭐, 일반인의 자격으로 받은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좀 본다라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보문고든, 예스24, 뭐, 대형 서점, 뭐, 온라인 서점, 뭐, 난리가 아니고요. 그냥 막 끝나버렸습니다. 네. 그냥 품절입니다. 품절. 순식간에 품절. 이거 뭐 책 찍어내라고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온 국민이 다 볼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진짜 대단한 수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책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유리한 모습이 좀 나올 거고, 뭐 한강 작가 본인은 돈을 많이 버는 건 둘째치고요. 출판사들도 이 책을 얼마나 공수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네, 예림당도 지금, 예림당은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림당은 뭐 아까 전에 있었던 그 부분으로 그 TA 항공 쪽 홀딩스 그쪽으로 봐야 되는 거지만 이것도 지금 이 노벨상 관련 종목으로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림당은 그런 의미로 또 강세를 하고 볼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삼성출판사라든지 뭐 예스24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강세입니다. 그래서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주말 동안에 또 얼마나 들끓겠어요. 책이 없는데 책을 구하고 싶다. 네, 얼마나 들끓겠습니다. 그래서 밀리의 서재 이런 것들도 오늘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겠고요. 추가 상승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홀딩 전략을 좀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 재료이긴 합니다. 단기적 재료이긴 한데 이 노벨상이라는 부분이 워낙 크고 책이 일단 품절이잖아요.
풍절인 상태에서 사고 싶다라면 일단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당분간은 이걸로 좀 많이 들끓을 거라 생각됩니다. 안 팔리는 상황이 된다라면 뭐 사가지겠지만 계속 나오자마자 팔리고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혜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밀레서재, 그다음에 삼성출판사, 요것도 뭐 추가 상세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림당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한세예스, 우리는 한세예스24 홀딩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4,700원 뭐 이렇게 매수했었었는데, 추가 많이 뛰었어요. 근데 추가 상세 일어날 것 같죠? 네. 추가 상세 일어날 것 같고, 요거는 사실 배당주예요. 한세예스24 홀딩스는 배당주인데, 250원 배당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5% 넘게 배당 받자 해가지고, 요 5,000원 밑에서 매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렇게 또 노벨상 관련주로 해서 올라가 버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스24도 마찬가지예요. 예스24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얘는 점상입니다. 근데 왜 얘만 점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점상이고요. 뭐 잔량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더 일어날 수 있겠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점상이면은 뭐 이게 상한가를 몇 방 더 치고 넘어갈지 아니면 얼마나 더 많이 급등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아기 상어인가요? 그래서 삼성출판사가 애기 상어가 뚜루뚜루 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아주 급등을 했었던 일이 있었죠. 네. 그런 수준보다도 더 뛰어난 겁니다. 네,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팔리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서점이라는 어떤 특색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밀리서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특색적인 부분들이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네, 지금 이 관련주, 노벨상 관련주들 예스24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같이 한꺼번에 봐버리긴 했는데, 네, 요 종목군들은 일단 한 번 더 보자. 네, 월요일날 상황을 좀 더 보시고요. 월요일날 만약에 급등해버렸다, 그럼 팔 필요가 없습니다. 10% 이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팔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 뭐 긴 꼬리가 달렸다, 막 상한가 갔다 내려가지고 10% 마무리됐다, 그럼 팔아도 되지만,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10% 이상 급등했다, 뭐 상승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 또는 상한가 가버렸다,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냥 유지하셔도 되고요. 매물이 뭐 당장 나올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은 책이 네, 상당하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단기 상승은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흐름으로 본다라면 요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홀딩하는 게 맞겠죠. 예스24, 밀리서재. 밀리서재는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추가 상승 일단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그다음에 뭐 예림당, 한세예스24 홀딩스 뭐 등등등 관련주들은 일단은 하루 정도는 더 홀딩해서 보고 월요일날 상황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HLB 볼까요? 요건 또 다른 의미에서 아주 네, 골치 아픈 상황이죠. HLB 들어간 거 오늘 다 빠졌어요? 이게 다 빠졌는데 과거에 이제 그 FDA 승인 그 등재 실패해가지고 네, 주가가 저만가 그다음에 완전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한다, 재신청한다 해가지고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클래스 2로 진행이 되고요. 리보세라닙의 승인 여부를 내년에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이게 원래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되게 되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안에 다시 재심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클래스 2는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러니까 물론 이제 6개월 같은 경우는 뭐 기다려보면 되겠죠. 뭐 11월, 12월, 1, 2, 3, 4 네, 내년 4월쯤 되는 건가요? 네, 3월 정도 되는 건가요? 그때 되면 또 들썩들썩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실망감이 확 커져버리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클래스 1으로 분류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클래스 2로 구분이 돼버리게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또 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망감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진짜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저거잖아요. 네, 미국 진출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신약품으로 이제 구분이 되기도 하면서 기대감이 좀 좋았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심사에서 떨어진 부분도 있었고, 다시 재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것도 클래스 2로 밀려났다. 당분간은 악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망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떨어지게 되면 약간 투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간적인 부분들이 뭐 1년, 2년, 막 한 3년, 4년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6개월 정도면 그래도 기다려보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기다려보자라는 부분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안 좋습니다. 만약에 월요일날도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게 된다? 저는 매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대응적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굳이 HLB를 사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사고 싶다라면, 나중에 대응점 보시는 게 맞고요. 이거는 매도를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반등한다라고 한다라면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만약 떨어진다 그러면은,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갖고 계신 분들, 올라가면 일단 보유, 떨어지면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판단하시고요.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는 조금 주가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사실 하이닉스 걱정하시는 분은 한 계시죠. 장중에 19만원 찍어주기도 했었고요. 좀 밀려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61선 저항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자, 지금 단기적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나온 상태고요. 지금은 역배를 통과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지지선은 일단 16만원대에서 잘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매수, 14만 8천원 매수까지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거는 대응할 수 있는 거 다 대응했습니다. 떨어질 때 16만원대 지지선, 그 다음에 14만 8천원 매수까지 다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라서 지금 형태로서는 일단 이평선 수렴이잖아요. 수렴이고 장기 이평선의 추세는 아직까지 꺾이진 않았어요. 단기 이평선의 포지션만 잘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또 지금 삼성전자하고는 다르게 3분기 실적에서 하이닉스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현재의 위치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주가 조정을 좀 받기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약하게 조정을 받으면 18만원대 이상의 61선 지지선을 받게 될 거고요. 조금 깊숙이 들어와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21선이 아직 이격을 벌려놨기 때문에 17만원까지는 조정을 생각해 주실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구간대 지나가는 거고요. 여기 지지선만 일단 만들면서 조금 옆으로 누워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평선이 자연스럽게 정배열 전환이 되죠. 자, 여기에서 수렴 다시 정으로 전환되면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직 RSI 지표도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베스트한 것은 18만원대 이상에서 지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고요. 18만원대 이상에도 지지가 되게 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실적 발표라든지 또는 이제 연말 랠리 기대감 등을 통해서 주가가 서서히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고요. 부담을 느끼실 만한 내용은 없으니까요. 느긋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릴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지금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판단되잖아요. 물론 지지선이 가까이에 있지만, 그래서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17만원대 아래쪽 떨어지면은 매수 포인트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일단은 관망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장은 매수할 타이밍은 안 나올 것 같아 보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올라가는 거 보시면은 20만원, 21만원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 보시면서 좀 기다리시고요. 반도체 끝난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멀리 보셔야 됩니다. 멀리 보시면 지금 이 종목이 가야 되는 그 과정들은 더 멀리에 형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6종목이네요. 사실은 더 많은 종목을 보긴 했는데 티웨이 항공, 대명 소노시즌, 밀리의 서재, 예스24, HLB와 SK하이닉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